지금 오늘은 지금 육묘기술교 작년에는 재배기술교육 했었잖아요. 육묘는 지금 딱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금지 쪽 여쭤보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빠른 분들은 벌써 정식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좀 빠르실 거죠? 다음 주면 정식 들어가실 거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처음 우리 남원제 육묘 시작할 때만 해도 고솔로 하실 때 3월 20일 정도에 보통 정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월 12일 이전에 우리 농가는 80% 이상의 어미묘 정식이 다 끝납니다. 상당히 빨라졌어요. 특히 여기 이제 산내분도 계시는데, 산내도 저희가 몇 농가 용을 하고 계시는데, 산내 같은 경우 이제 춥다 보니까 조금 늦어요.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 쪽에 심으시는데, 근데 산내는 이렇게 늦게 심어도 평야지 금방 따라옵니다. 워낙 여건이 좋다 보니까 우리 평야지에 약 10번째 거 산내에서는 한 7번만 치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화분화가 오르게 됩니다. 빠르기도 하고. 산내 쪽이 유리하긴 해요. 조금 늦게 심어도 빨리 따라오고. 네, 우리 지역들은 지금 3월 다음 주면 일단 아마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바쁘긴 해요. 아까 상토 말씀드렸듯이 벌써 상토 언제 주냐고 아까 오시면 또 회장님부터 상토 언제 줘요부터 시작하거든요. 벌써 막 전화가 와요. 상토 언제 주냐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육묘교육은 뭐 가끔 하지만은 자꾸 들으셔도 까먹잖아요. 그리고 육묘 할 때 보면은 요거는 다 우리 딸기 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죠? 중요성 제일 잘 하실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남원 농가분들이 예전에는 한 70% 정도를 순천이라든가 옛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거창, 가조마을, 가조 그런 데서 묘를 사오시고 그랬더라고요. 직접 캐러 가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묘 사러 간 분들이 이제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육묘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아마 오래된 육묘 사업이 있고 하는데 우리 재배할 때는 다 농가마다 이렇게 수량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벌써 혼동해서 1톤 이상 딴 분들도 있으시고,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분도 있으시고 하는데, 우리 재배할 때는 내가 온도를 높인다든가 양액 관리 잘해가지고, 특으로 좀 많이 뽑아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보통 따마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데, 육묘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한번 딱 포터 넣어놓으면은 4만 개면 4만 개, 3만 8천 개면 3만 8천 개 딱 그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묘는 그냥 요 틀대로 그냥 딱 며칠 날 나오고 며칠 날 나오고 요것만 잘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세요. 여기도 이제 저랑 같이 육묘 사업 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는데 사태 육묘 하시는 분들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근데 몇 번 하시다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거 하세요. 그렇죠? 스포로건을 잘못 친다든가 하지 말란 걸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또 돌아오긴 하는데 육묘는 정말 기술 이것저것 많이 투입할 필요 없어요. 재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재배도 마찬가지, 육묘도 마찬가지고 특히 육묘는 그냥 초심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짜 맞춰가지고 그냥 그 날짜에 작업만 딱 적당히 해주세요. 꼭 지켜주시고 그러면 정말 육묘 실패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남원 농가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3, 4년 전부터는 현장교육 가도 더 못 찾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진지 교육이라고 우리가 해서 교육을 가는데 선진지라고 갈 때가 육묘 쪽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제 바꿨어요. 가시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가는 거지. 이거 육묘 잘하니까 이거 보러 가세요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 농가분들이 훨씬 육묘 잘하세요. 심지어 이제 몇몇 우리 작물반에서 딸기 시험장도 이렇게 견학가고 그랬었는데 딸기 시험장에 가서 우리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6월 말에 잎절단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가위로 자르는데 지금 2cm 정도 남기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처음 이거저거 해보다 그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기술을. 그런 기술들이 딸기 시험장, 논산의 딸기 시험장에서도 몰랐던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딸기 시험장에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지금은 현장 교육 가면은 아예 그냥 가르쳐주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만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망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육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배워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더 교육을 더 잘 받으세요. 항상 보면은 항상 고맙거든요. 뒤처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해 주시고 또 조금 못하시는 분들께 끌어당겨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 농가분들이 육묘를 기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고 이렇게 벤치마킹 오고 그러거든요.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육묘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보면은
삽목도 많이 하시고 차근 육묘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노지 아니면 거의 이 방식이 아닌가 생각돼요. 특히 고솔 육묘 하는 분들은 삽목 육묘 하시는 분들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이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저거 이제 농가분들도 많이 하시다가 삽목 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유육묘로 거의 돌아오시게 해서 이 방법이 우리 남원 지역에는 거의 고솔 육묘는 95% 이상 그렇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실패율도 적고 그다음에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묘를 잘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어미묘 공급했었잖아요. 어미묘 다 받아가지고 저장고에 저장해 놓으셨을 텐데 작년에는 저희가 12만 주 생산해서 공급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그 5개 장목반에서 장목반장님들이 지금 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수요 조사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몇 주가 필요한지는 그건 가을에 하면 되니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주를 드릴 거예요. 더 작년에는 신청량이 한 65% 정도밖에 못 드렸었는데 올해는 신청하신 거 거의 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해마다 이제 20만 주씩 공급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육묘장 다 따져보고 노지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만 주 정도가 필요해요. 1년에 어미묘가. 근데 20만 주 정도면 2년 단위로 갱신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년 단위로 갱신했을 때 보면은 일부는 이제 우리가 사업해서 드리는 거 쓰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만들어 쓰셔야 되는데 만들어 쓰는 방법이 이 3가지 정도 활용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주로 육묘만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 많이 쓰시거든요. 재배 안 하고 특히 이제 산내라든가 이렇게 육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육묘 6월 말에 다 꽂고 나면은 넘나가 막 넘치잖아요. 거기다 대롱이나 포트를 달아가지고 그걸 얘는 어미묘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도 육묘 하시는 분 주로 쓰시는데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육묘 잘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 좋대요. 요거 9, 10월에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7월 말 되면은 어미묘 이렇게 날려버리잖아요. 끝나면은 어미묘는 안 없애고 어미묘하고 자묘하고 분리만 하는 거예요. 어미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때부터 어미묘에다 양액을 다시 주는 거죠. 양액을 주면은 거기 런너가 또 나와요. 그거는 9월 초 중순에 자묘 다 뽑아내면은 포트가 비잖아요. 거기 상토를 한 4줄에 5줄 정도 채워가지고 거기다 나온 런너를 다시 꽂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어미묘 관리가 정말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묘 잘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방법은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우리 농가분들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많이 쓰시는데 10월달 되면은 런너 막 쏟아지잖아요. 정식하고 나면은. 근데 그 런너를 대롱이 달든가 해가지고 한목하든가 그래서 내년 어미묘로 쓰시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 많이 쓰시고요. 지금 어미묘 생산해가지고 예전에는 노지에 둔다든가 지금도 이제 하우스 안에다 온도 안 잡고 이렇게 꽂아놓는 분들 많이 있으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이 얼려 죽이기도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날이 뜨거운 날에는 따뜻한 날에는 하우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올라가거든요. 포트 쪽이 녹아요. 계속 녹으면서 물이 마르거든요. 중간중간 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안 주면은 말라 죽어버리고 물을 또 많이 줘놓으면은 지난번쯤 영하 10m 떨어져 버리면은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한 2년 전쯤에 그래서 아마 송동 쪽에 많이 얼려 죽었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장고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장고에 넣어버리면은 아예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작년에 공급해드린 거 지금 저장고에 많이 저장해놨을 텐데 또 영하 2도에 이제 저장해놓는데 물어봐요. 우리 거기다 곡식도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양파도 넣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는데 영하 2도가 제일 좋은 거지 꼭 영하 2도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곡식도 넣어놓고 할 경우에는 영상 1도, 2도 이렇게 그 정도면 딱 되는 거예요. 영하 2도가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 영상 1도, 2도 이 정도의 저장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긴 6월 말에 막 쏟아지잖아요. 설현 같은 경우 워낙 런너가 잘 나오다 보니까 되게 막 무서울 정도로 나와요, 런너가.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소주컵 다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드롱이 포트 다는 분도 있으시는데 소주컵을 의외로 많이 활용하세요. 저 순창이나 단양 쪽에서 소주컵 많이 활용하시는데 소주컵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상토 채워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담아놓고 핀으로 꽂아놓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토 마를 때쯤 되면은 뿌리가 한 5cm 정도 내리거든요. 이거 뽑아가지고 포트에다 쭉 담아놓으면 돼요. 그럼 뿌리 거의 활착률 100%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숨을 쉬니까 뿌리가 더 잘 내리거든요, 얘네들이. 대롱이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것도 우리 나무 농가분인데 이게 점조고수가 5cm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쭉 간격을 맞춰놓은 거죠. 그럼 물을 안 주고 한 달 이상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대롱이 달아놨던 거 뽑아가지고 포트에다 쭉 넣어놓으시면은 활착률 100%라고 보시면 돼요. 죽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삽목한다고 이렇게 쭉 꽂아놓으면은 병도 많이 오고 경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먹어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덜하고 활착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담아놓고 나서 이거를 우리 딸기 재배하듯이 이 씨를 높여가지고 주면 안 돼요. 딸기 뿌리는 이 씨는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아놓는 게 보통 7월 하순 정도거든요. 7월 중순 이후에 하순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이 씨를 0.6 정도로 해가지고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밀어넣어 주세요. 계속 양액을 줘버리면은 뿌리가 늙어버려요. 이렇게 놓고 저장하는 게 보통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정도에 우리가 저장고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양액을 밀어넣어주면은 뿌리가 계속 크고 해서 밑에 갈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묘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씨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5일이나 7일 간격으로 한 번씩만 밀어넣어 주시면 돼요. 절대 양액 계속 주지 마세요. 계속 양액 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화분화 돼가지고 꽃대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 어미우가 일단 멀쩡하잖아요. 상토로 여기 이런 거 같은 4줄 정도 채웠어요. 4줄 채우고 여기서 런너 나온 거를 이제 꽂는 거죠. 이 방법이 편한 이유가 아까 포테다 소주컵이나 대롱이 포트 따랐던 거는 한번 빼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11월에 바로 뽑아서 저장고 들어가면 돼요. 이 방법이 제일 편하긴 해요. 번잡스럽지도 않고. 대신에 어미우가 정말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 그러니까 점식포에서 화박 나올 때쯤 런너 막 쏟아지는데 보통 요 하나당 보통 런너가 2개, 3개 나올 게 막 쏟아지죠.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다 달지 마시고 한 폭에 하나 이상은 절대 달지 마세요. 하나씩만 달으세요. 이게 화방도 막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달아놓으면은 일화방 양분이 다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일화방이 특으로 뽑아내는 개수가 줄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씩만 달으시고 이렇게 쭉 지금 견런너도 나오고 런너가 2차 런너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두지 마시고 견런너도 따버리시고 2차 런너 나오는 것 따가지고 쭉 다듬어 놓으시면은 안에가 습도가 높으니까 뿌리가 한 2, 3mm씩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그럼 그때쯤에 대롱을 단다든가 아니면 잘라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삽목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활착도 잘 되고요. 미리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롱이 다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롱이 단 다음에 우리가 저장할 때가 보통 11월 말 12월 초에 저장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물이 마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잖아요. 근데 안에 물이 있으면은 이 상태로 냉동 영하 2도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냉동실에 물 넣으면 팽창되잖아요. 유리병 같은 게 넣으면 깨져버리죠. 근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빽빽해지죠? 근데 이걸 봄에 정식하려고 딱 꺼내면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절대 안 빠져요. 저기서 저거 빼다가 입 다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저장하실 때는 꼭 대롱에서 빼가지고 저장하셔야 돼요.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실수로. 봄에 정말 고생 많아요. 저거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꼭 빼가지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특히 대롱이에 넣어가지고 대롱에서 재배한 다음에 그러니까 재배사에서 생산한 다음에 저장하실 때는 한 번 정도 좀 경화를 시켜야 돼요. 물을 살짝 말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2월 중순 정도나 해가지고 아니 10월 초 정도? 11월 초 정도 11월 초 정도에 여기서 빼가지고 아까 포트에다가 한 번씩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경화를 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하우스에 계속 둘 경우에 11월 말까지 두면은 안에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잎이 계속 나와요. 새우런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잎이 어린 애들은 물이 많아요. 액포가 커가지고 물이 많다 보니까 똑같아요. 팽창을 하잖아요. 그럼 봄에 심었을 때 가끔 이제 우리 농가분들 전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심으려고 하는데 잎이 알록달록해요. 병 걸린 것처럼. 잎이 다 깨져요. 세포가 터져가지고. 병 아니냐고 전화 오거든요. 그런 거 막으시려면은 대롱이 단 상태에서 바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빼가지고 경화를 시키다든가 그게 정말 귀찮다 그러면 물이라도 살짝 말려가지고 시들기 바로 전까지 말리셔가지고 좀 그 방법 거치신 다음에 저장하시는 게 좋은 거죠. 뭐 저장 온도는 영하 2도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영하 2도가 제일 좋은 거고 영상 1도, 영상 2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11월 말 12월 초 저장하시면은 3개월 이상 되니까 딱 좋을 것 같아요. 수분 함량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장하실 때 수분 함량, 포트 수분 함량이에요. 이게 포트에 뽑았을 때 포트 수분 함량 50% 이하라는 거는 내가 뽑았을 때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돼요. 딱 들었는데 무게감이 느껴지면은 수분 함량 50%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 50% 이하는 뽑았을 때 가벼운 느낌 들었을 때 그 정도 저장하셔야지 수분 함량이 50% 넘어가지고 무거운 느낌일 때 저장한다. 근데 우리가 저장할 때 보면은 100개 정도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콘티박스에서 쭉 쌓아놓잖아요. 근데 100개를 수분 함량이 많은 상태에서 쭉 저장해 놓으면은 하나로 달라붙어 버려요. 뿌리끼리. 봄에 딱 꺼내면은 하나 들면 100개가 다 따라 올려옵니다. 그거 떼고 하다 보면 막 칼로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뿌리 다 끊기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수분 함량은 50% 이하로 딱 들었을 때 가벼운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가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개나 150개 정도 해서 플라스틱 박스 해가지고 쭉 쟁여놓으면 되거든요. 대신에 밀봉을 해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끔
꼭 그 방법은 취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 가볼 일 없잖아요. 농장에. 저온조 장구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만 한 번 정도씩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을 해서 이렇게 포트에 쭉 넣어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 안 잡으면은 11월 달 되면 이런 식으로 단풍이 들어요. 이 상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제 경화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장 들어가는 거는 봄에 세포가 터진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는 거죠. 수분 함량 50% 맞추기 좀 힘들다. 물을 줘가지고 했을 때는 날씨 좋은 날 아침에 뽑아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그냥 널어놓으세요. 그럼 물 잘 마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벼운 느낌 들었을 때 딱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분 함량 잘 맞췄을 때 이렇게 봄에 꺼내면은 이렇게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뿌리 쪽은 살짝 얼어 있어요. 구멍만 뻥뻥 뚫어놓으면 심기 되게 편하거든요. 뿌리도 살짝 얼어 있고 서로 안 달라붙어 있고. 요게 이제 아까 대롱이에서 바로 저장했을 때 이런 이파리들이 나와요. 꼭 세균성 모무니병 걸린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농가분들이 놀라서 이거 바이러스 아니에요? 아니면 병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 많이 오거든요. 이건 병 아니니까 수분 함량 잘못 맞춰서 경화 못 시키고 넣었을 때 이런 영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 나온 이파리는 멀쩡해요. 기존 이파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막아주시려면 잘 경화시킨 다음에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아까 어미묘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어미묘 생산 시기별로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했을 때 어느 게 제일 편한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농가분들 포장을 빌려가지고 생산 시기별로 요거를 조사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했을 때가 내가 제일 편한지, 내가 육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느 게 제일 유리한지 이걸 알아보려고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리구별로 이렇게 애가랑 화방이랑 몇 가지를 조사를 해봤었는데 애가 따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육매하고 나서 애가 어떤 건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떤 건 별로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생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한 거,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거는 우리 본포에서 어미로 생산한 거죠. 해봤거든요. 근데 육매장에서 받은 거 두 가지가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애가가 3.6개나 3.5개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평균이니까 많이 나오고 재배사에서 받은 거 10월 달에 받은 건 애가 상당히 적어요.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요거만 봐서는 얘네들이 더 유리한 거죠. 애가 작업은 틀어도 되니까. 근데 또 화방은 달라요. 화방 같은 경우에는 본포에서 받은 게 화방이 2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화방은 따는 건 쉽죠. 뚝뚝 꺾으면 되니까. 요거만 봐서는 이거만 봐서는 이게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잎수나 초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다른 걸 심더라도 오래된 이파리, 묵은 이파리들 다 떼내고 나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잎수나 키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는 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이런 세공 면에서는 잎수나 초장에서 어느 시기에 받든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이제 런너가 어느 시기에 많이 나오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런너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몇 개가 나오는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받은 거 우리 본포에서 받은 게 런너 개수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런너 개수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많이 나오냐 나중에 많이 나오냐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올 상중순에 많이 나와야지만 이게 빨리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때 나와버리면 많이 나오면은 6월 중순 이전에 다 꽂을 수가 있어요. 이거만 봤을 때는 마지막에 받은 애들이 본포에서 받은 애들이 요거보다는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유인했을 때 10월, 11월 본포에서 어미로 생산한 애들이 빨리 꽂을 수가 있는 거죠. 두루가 다 같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결과가 똑같이. 이건 유인묘인데 꽂은 게 그러니까 포트에 꽂은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꽂은 것도 이거 주당으로 따졌을 때 마지막에 본포에서 받은 거, 재배사에서 받은 게 유인묘가 일단 제일 많았었어요. 그리고 6월 중순에 이때는 거의 유인 완료한 상태거든요. 이때는 이미 유인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육묘를 조금만 하고 내 거만 하시는 분들은 6월 중순 정도에 빨리 마무리를 해가지고 몸을 불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포에서 받은 게 되게 유리한 거잖아요. 빨리 꽂아서 6월 중순부터 몸을 키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한 동 정도밖에 안 해요.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동 정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때제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산내나 아니면 육묘를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20만 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 거 방법으로 본포에서 받은 거로 하시다 보면은 보통 한 3동, 4동 하시다 보면은 런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때 작업을 못 해요. 다 엉켜버려요. 엉킨 거 작업해보셨죠? 런너 막 엉킨 거 작업해보셨는데 하다 보면 진짜 뜯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승질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쥐어 뜯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방법 다 6월 말까지는 유인을 다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한 6월 말까지는 다 꽂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근데 제가 직접 다 꽂으면서 했거든요. 개수 세면서.
근데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두 농가가 다 엉켜가지고 그 작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서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가육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본포에서 받는 게 훨씬 낫고요. 소량으로 육묘하는 분들. 육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산내나 아니면 남원의 평야지에도 20만 주, 뭐 15만 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수확량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연구소 하면은 딴 거 안 하고 이제 그 연구만 계속 하면 하겠는데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렇게 시험장에도 결과가 없기도 하고 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여력이 되면 그것까지도 해보고 싶긴 해요. 예? 해볼까요? 근데 이미 지났어요. 아, 이번에 또 생산해가지고 그때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더 바빠져가지고 저희가. 저도 궁금하긴 해. 요것도 궁금했지만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제 요거를 해봤던 이유가 저도 이제 육묘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묘를 이거저거 써봤는데 어떤 건 애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래서 뭔 차이지라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김선정 사장님 농장에서 제가 실증 연구도 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육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자가육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이렇게 골라 쓰면은 그러니까 작업 능률이나 그런 게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제가 해본 거거든요.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료 생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심어도 꼭 몇 주씩 죽죠. 난 분명히 잘 심었는데 그래서 한 5%나 아니면 10% 정도 좀 여유 있게 나중에 버릴지언정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정식은 워낙 빨리 하시니까 요거 기준인데 그러니까 사랑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유만 안 심으시면 애지간하면 다 받아요. 산내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4월 초에도 심어도 다 받았거든요. 운봉도 그렇고. 평야지 기준으로는 요거 이전에만 심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상토 같은 경우는 이게 따기가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전에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딸기 전문 상토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로만 해도 7, 8개 되고 수입해서 쓰는 것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화분 말고 이제 개별 포트도 많이 쓰시는데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도 육묘할 때는 초창기 나왔던 개별 포트는 상토양이 되게 적었어요. 동그라가지고 그런 상토양이 적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키우다 보면은 밑에 뿌리가 돌돌돌 말리고 해서 갈변되고 해서 노화돼 버리더라고요.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개별 포트들도 좀 상토 양이 좀 많은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묘할 때는 개별 포트 최근에 나온 개별 포트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 물 관리는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화분에 재배하는 거랑 개별 포트 하는 거랑은 물 마르는 시간이 좀 훨씬 다르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르게만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처럼 화분 쓰시면 되고 나는 상토양도 좀 절약하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장점은 있는 거잖아요. 병이 시드름병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그 하나만 뚝 뽑아내면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상토양도 좀 덜 들고 근데 물 관리는 조금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재배사에서는 좀 달라요. 육묘할 때는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 잘 버티는데 재배사에서는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재배 기간은 우리 육묘할 때보다 재배 기간이 훨씬 길다 보니까 특히 재배를 5월 중하순까지 따실 분들은 개별 포트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초반에 좀 나 욕심껏 뭐 지금 우리 트로폰베드나 천막지에서 따는 것처럼 1, 2화방을 좀 많이 달았다 그러면은 후기에 체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리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 관리는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배하실 때는 조금 개별 포트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고려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트 같은 경우도 구수도 뭐 그렇지만은 사이즈나 형태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유행도 많이 타고 있는 것 같고 상토 같은 경우에 거의 요즘에 상토 육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마사 육묘 하시겠다고 하신 분 있는데 솔직히 힘들어서 잘 못 하실 거예요. 마사에도 육묘한 게 뿌리는 좋아요. 1차근이 많다 보니까 굵은 뿌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사 육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채우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소독하는 것도 힘들고 털어내는 것도 힘들고 근데 마사묘가 더 싸요. 신기하게 작업은 더 힘든데 상토 가격 감안하더라도 마사묘가 더 비싸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항상 200~300원이 싸거든요. 근데 마사묘를 그러다 보니까 마사묘를 거의 안 하시긴 해요. 특히 뭐 마사는 한 번 채우면 이전 정도 쓰고 싶어라 하는데 소독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덜 쓰시는 경향이 있고 그냥 토양 재배 하시는 분들도 그냥 상토묘 쓰시더라고요. 근데 마사묘 하시는 게 길게 봐서는 관리만 꾸준히 잘한다 그러면 후기까지 수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고설 재배 하시는 분들도 마사묘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6월 초까지 딸기 딸 거야 그러면서 마사묘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개별 포트예요. 요거 몇 분도 써보셨는데 1년 이상 안 키우시더라고요. 바로 버리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개별 포트들 들어와 있고 아까 밑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개별 포트
모르겠는데 그쪽이 좀 계열부터 많이 쓰시고 요거가 나무에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양쪽으로 유인하는 분들이 요 화분 많이 쓰시거든요. 두 줄로 심어가지고 하는 형태. 요거는 이제 폭이 좁은 형태의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줄로 한 줄 방향으로 유인하시는 분들 한 줄로 심을 경우에 요 화분 거 요게 아마 그 아래 아까 있던 전시했던 그 화분 그 회사일 것 같아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자가용매 하시는 분들이 주 24구 나오는 농가분도 많이 쓰시고요. 자가용매 하시는 분들이 지그재그 포트 대등 거고요. 적은 포트들 많이 쓰시고요. 자가용매하는 분들이 주로 쓰시고 여기서도 39짜리가 예전에 지금도 쓰시는 분들 간혹 몇 분 계시는데 남원의 한 유행처럼 이게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 39짜리 요게가 상토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우리 커피 마실 때 종이컵 하나만큼 상토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묘는 나와요. 대묘 그때 대묘가 상당히 대묘 그래가지고 상당히 대묘는 나오는데 상토값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제일 문제가 이거 심으실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하려도 계속 벌리면서 하다 보니까 씻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불편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잘 안 쓰세요. 그 다음에 바뀐 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같은 39인데 여기는 2개 회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보다 같은 39긴 한데 상토양이 확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최근엔 이 39짜리를 제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36구나 49짜리 많이 쓰시는 거고요. 32구짜리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게 범농이나 대승 이런 회사들에서 39짜리 쓰시죠. 요거 쓰시죠. 적당하지 않아요? 더 커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딸기 포트도 유행을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진 보여드린 육묘 이제 새로 하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육묘장 옮기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다짐 작업 처음에 다짐 작업 정말 잘 해놓으시고 초반에 이렇게 구배 같은 거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 농가분들은 그래도 요거는 초반에 상당히 잘해서 이제 많이 제 육묘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가서 보면은 육묘 한 2, 3년 하다 보면 이렇게 구배를 잘못 잡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다짐 작업도 그렇고 이게 어미묘 밑에 물 떨어지는 데들을 고랑을 안 파거나 그냥 평평하게 놔가지고 물이 사람 지나다니는 대로 이렇게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작업을 요 단계 때 해주셔야 돼요. 다짐 작업하고 나서 불 띄워가지고 어미묘 밑에 물 떨어지는 쪽을 좀 밑에 파든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갓바를 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미묘 떨어지는 쪽에 까만 갓바 물바지 같은 거 대가지고 하는데 그거 해놓으면 온도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더군다나 육묘기 때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은 시기잖아요. 근데 물바지를 해놔버리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물은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어미묘 화분의 온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고랑 타가지고 물을 내가 어느 쪽으로 뺄 건지 그리고 구배를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축구가 그나마 높은 편이긴 한데 요거도 지금 옛날 하우스다 보니까 높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최근에 새로 육묘를 목적으로 하우스를 진다면 좀 더 높게 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에를 폐기를 2단계표로 하라고 지금 해요. 근데 2단계표로 바꾸는 분들도 지금 있긴 하고요. 2단계표로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흰가루병이 정말 많았었어요. 육묘장에. 전국적으로 좀 다 많긴 했지만요. 흰가루병이 해마다 육묘기 때 점점점 드는 경향이 있긴 해요. 흰가루병이 레이스가 계속 변해서 1년 내내 흰가루병이 와요. 이제 육묘장에서도 오고 재배사에서도 계속 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제일 많이 왔던 쪽이 보면은 바람 많이 타는 쪽이 육묘장에는 제일 많이 와요. 특히 가 쪽에 바람 많이 타는 쪽. 근데 요거를 축구를 좀 높을 경우에는 2단계 펠에 놓으면은 아랫단 닫아놓고 윗단만 열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람이 어미에 안 치게끔 하면은 훨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행정에 보면은 개폐기 사업들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축구가 좀 여유 있게 높다 그러면은 개폐기를 한 단 더 해가지고 한쪽만 위쪽만 어미의 바람이 안 치는 방향 쪽으로 개폐를 해주시면은 어미가 이렇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것만 해놓으셔도 흰가루병은 확실히 줄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깔아버리면 더 이상 손은 못 대는 거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유인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랑을 탄 거고요. 이 고랑 타놓으면은 좋은 이유가 어미묘 물 줄 때는 어미묘는 그래도 많이 안 주니까 바로바로 마르긴 하는데 자묘에 물 줄 때가 문제잖아요. 워낙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위쪽으로 다 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은 여기는 흙이 일로 올라오니까 여기가 움푹 올라오니까 계속 다녀도 여기가 높은 편이거든요. 물이 계속 흘러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재배할 때는 양액기 되게 좋은 거 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육미할 때는 굳이 비싼 양액기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나은 pH 체크해가지고 잘해보겠다 해서 어설픈 양액기를 쓰는 경우 있어요. 가격으로 어설픈 거. 막 700만 원짜리 오는 거. 자꾸 센서가 틀어져요. 걔네들 쓰면은. 그러니까 수경재배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꾸 센서 오류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격대 낮은 애들이 좀 센서가 많이 털어지고 해서
주기적으로 보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육묘장에서는 굳이 일단 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관비기 쓰시면 돼요. 우리가 재배할 때는 EC를 뭐 0.8이나 시작해서 1.1 갔다 1.2 갔다 또 영양생장 할 땐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묘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거의 0.6 정도에서 쏟아서 막 떨어졌을 경우에 조금 높였다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EC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관비기가 틀어지는 건 훨씬 덜 하거든요. 요즘엔 우리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 EC 센서나 pH 센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옆집 농가들 다 있으시고 한번 체크해가지고 맞춰놓으면 정확하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비싼 양액기 쓰지 마시고 여기서 아껴가지고 덧붙여서 재배사에다가 좋은 양액기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풍기 지금 이제 잘 다르세요. 지금 보면은 굳이 육묘장에 요즘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묘 중요한 건 알으셔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사업을 할 경우에 이제 많이 그러시는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육묘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육묘장에 환풍기 잘 다르세요. 비싼 거 잘 달고 굳이 비싸지 않더라도 성능을 먼저 체크를 해요. 바람이 안 퍼지는 거, 유동편이 돌아가지고 바람 일자로 쫙 빠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잘 다루시거든요. 내가 밑에서 작업을 육묘 핏작업, 런너 유인 작업하고 있는데 위에서 환풍기가 도는데 유동편이 도는데 머리 쪽으로 바람이 오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유동편 저 위에 있는데 나한테 와요. 바람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자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보통 한 동에 5개나 6개만 다루시면 돼요. 그래도 효과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다 배기팬 다 다루시긴 하는데 가끔 배기팬 용량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뜨거운 바람이 여름에 뒤쪽으로 막 몰려가는데 뒤에서 미처 못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뒤에 고온 피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멀쩡한데 뒤쪽이 시들시들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기팬 용량이 좀 딸린다 하면은 그걸 굳이 떼서 다루실 필요, 떼고 다른 거 다룰 필요 없고요. 하나를 더 다루세요. 뒤쪽에 어차피 전선 다 가 있으니까 2개 달아놓으면 되거든요. 정말 잘 빠집니다. 요거 저거보다 이 유동팬 용량보다는 약간 용량이 큰 거로 해주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최근 육묘장 이게 많이 하시잖아요.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골잡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쪽으로 유인 안 하시고 이 형태로 많이 하시고 기존에 육묘장 하셨던 분들도 내가 굳이 딴 데 팔 거 아니고 내 거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런 육묘장 형태로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업하기 편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라도 이 육묘장 형태가 많거든요. 양쪽으로 유인할 경우에는 보통 테라인 들어가니까 이게 6개가 들어가거든요. 6라인 양쪽이니까. 근데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작업하기는 정말 편해요. 어미면은 이쪽에서 작업하고 자면은 이쪽에서 작업하고 용약 칠 때도 어미면은 이쪽에서 치고 자면은 이쪽에서 치고 육묘 다 해보셨지만은 얘네들 크기 시작하면은 자면 크기 시작하면은 어미의 허리 구부려 가지고 입다고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근데 어미묘가 잘못 관리돼 가지고 죽으면은 자면 그 뒤에 나온 거 다 뽑아내야 돼요. 15개, 20개를. 주로 이제 이렇게 육묘하시는 분들이 아까 어미묘 생산할 때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세요. 8월 초, 7월 말에 어미묘하고 자매만 절단을 쭉 해놓고 양액주문 런너가 나오는데 런너를 뒤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놔요. 그럼 얘네들이 뱀에 꼬이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햇빛도 들기 때문에. 그러나 얘네들 나가고 나서 이렇게 다시 꽂는 거죠. 이 방법으로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차광망 우리 나오는 가분들은 이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개팩이 있는 분들은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개팩이 없는 분들은 35%짜리 치시면 돼요. 타철로 그냥 고정해 놓으시겠다 하는 분들은 35%짜리 이렇게 당겨서 타철로 꽂아놓으면 30% 정도 차항률 나오거든요. 그거 하시는 게 적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4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나갈 때까지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좋고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실 분들은 흐린 날은 올려놓고 작업할 때랑 뜨거운 날 내려놓고 하실 분들은 이게 55%짜리 이중강력지 쓰시면 돼요. 근데 고정해 놓을 분들은 이중강력지 55%짜리 쓰시면 안 돼요. 너무 그늘이 많이 져서 8월달 되면 묻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해 놓으실 분들은 35%짜리, 올렸다 내렸다 하실 분들은 55%짜리 이중강력지 쓰시고요.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육묘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외부 차항시설 올해도 지금 행정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행정사업이 이제 다 저희 팀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이중강력지 활용해서 이렇게 외부 차항시설 이런 식으로 제일 지금 딸기 육묘하시는 분들 평야 쪽은 많이 이 사업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지금 스프링클러를 달았어요.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에는 지하수 이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수막을 안 하니까 지하수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뜨거울 때 여기다가 찬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쭉 돌려가지고 그럼 이 외부 차항 시설에다가 찬물까지 흘려보내면은 밖에 한 35도, 36도 나갈 때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좀 더 선선해요. 이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물이 좀 밖으로 떨어지게끔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해놓으면 물이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안에가 되게 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띄우게 할 수 있는 비닐하고 파이프를 유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 나오잖아요.
그거 돼가지고 물이 밖으로 떨어지게끔 하셔야 돼요. 조금 돈에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외부 차항 시설에다가 이중 강력지 대신에 요거 넣으시면 더 좋긴 하죠. 쿨레트 많이 이제 쓰시잖아요. 육매하시는 분들. 네, 공식 명칭은 기능성 차열망인데 그냥 하도 우리 농가분은 쿨레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회사 걸 쓰다 보니까 쿨레트 그러시거든요. 말 그대로 아까 까만 거는 차원망이기 때문에 그냥 광만 차단되는 거예요. 열이 차단되는 건 아니고 얘는 열이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은 빛이 들어와요. 빛은 들어오고 열은 차단되고. 그러니까 착 들어가면은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은 훨씬 더 시원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딸기 이파리 온도. 여분을 재보면은 차가운 거보다 3, 4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8월 달에 많이 웃자라잖아요. 차가운 해놓으면은. 근데 요거 해놓으면은 웃자라는 것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삼광돼서 삼광필름 많이 쓰시잖아요. 삼광필름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웃자라는 것도 훨씬 덜 하거든요. 안 하시는 게 좋죠. 까만 걸 또 해요? 아니,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빛이 아예 차단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중 강력질 하신 다음에 이걸 또 하시면 빛이 너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럼 8월 달 웃자라는 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저거를 두 개 해보겠다는 두 겹으로 해보겠다는 농가가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검증은 안 해봐서. 오정훈 사장님 안 해봤죠. 두 개로는. 지금 송동이 한 농가가 두 개로 하겠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 하고 외부 창시설을 하는 다음에 거기다 저거를 쿨레트를 또 넣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저기다 하고 차원망을 또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원망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정해 놓으실 거면 35%짜리 타철로 고정해 놓으실 거. 그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하실 거면 55%짜리. 그 이상은 안 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화합이나 빨리 치킨다고 진한 거 막 90%짜리 오는 거 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쳐봤자 화합이나 효과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게 만들어서 화합이나 시킬 거면은 빛이 아예 안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암흑 상태가 돼야지만이 화합운하가 촉진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 써가지고 괜히 웃자라기만 해요. 너무 초당해서 안 좋은 면 생기니까 요 이상을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여유가 된다면은 외부 차항시설에다가 쿨레트까지 쓰시면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 양육조성표는 그러니까 우리 남원 지역에 제일 많이 쓰고 옆에 뭐 함양이나 그 인근 지역에 많이 쓰는 조성표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용이고요. 요거 아니어도 우리가 재배하실 때 썼던 양액 조성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좀 양액도 좀 세기도 하고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쓰셔도 문제 없고 귀찮다 하면은 내 재배사에 탔던 재배사랑 또 같이 양액기를 쓰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재배사에 쓰는 양액 조성표 그대로 해서 이씨만 0.6 정도로 맞춰가지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남원 지역에 제일 많이 쓰고 간단하게 탈 수 있고 육면은 많이 하는 지역에서 이 형태를 제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타실 때 양액 잘못 타가지고 이런 농가들 꽤 있어요. 보면은 요거 같은 게 지금 인산을 잘못한 경우인데 특히 재배사하고 육묘사 왔다 갔다 하실 때 재배사 쪽에 질산암모늄 쓰시는 농가분들이 있어요. 질산암모늄 수경 재배하시는 분 중에. 근데 그거를 양액 아까 바꿔 타신다고 하면서 제일 인산암모늄이 들어가는데 질산암모늄 타가지고 인산 안 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재배사 거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양액 조성표 잘 보셔야 돼요. 빠지는 게 없는지. 이런 거도 이제 와서 가봤더니 누가 제초제 뿌린 것 같아요. 갔는데 제초제 피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조사해 봤더니 인산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산 아예 처음부터 빼뜨리고 탄 경우고요. 이렇게 육묘장 하실 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A통, B통은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재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C통. 남원은 산 조절 탱크 들어간 농가가 많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은 pH 높은 데가 많다 보니까 C통까지 거의 넣는데 원수 탱크는 하나만 넣는 농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수 탱크 우리 딸기 재배하실 때 보면은 관주 처리하는 약재가 상당히 많죠. 관주 처리하는 약재들. 특히 재배할 때도 더 그럴 거예요. 재배사나 육묘사나 원수 탱크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게 편한 이유가 딸기는 뭐 스포로곤도 그러고 베리메이트도 그러고 그 다음에 선충약도 그러고 역병약도 그렇고 관주 처리하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원스탱크가 별도로 없으면 우리가 큰 통에 뭐 500리터나 800리터 타가지고 조로로 이렇게 계속 주고 다녀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그다음 한 동이면 괜찮은데 여러 동 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스탱크가 하나 더 있으면은 우리가 원스탱크 보통 5톤짜리 정도 많이 쓰실 텐데 2톤 정도를 옆에다 하나 더 두세요. 그러니까 관만 연결해 놓으면 되죠. 근데 2톤짜리는 관주 처리용 약재나 아니면 우리 소독할 때 쓰는 약재들 거기서 바로 나가게 하시면 돼요. 5톤짜리 원스탱크를 잠그고 2톤에서 바로 나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시간 많이 절약되거든요. 관주 처리한 약재들 소독할 때나 그런 거 다 쓰시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만 조금만 확보가 되면은 어느 탱크 한 2톤짜리 정도 하나 더 설치하시면은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액 A통, B통 타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A통 먼저 타시고 B통 타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좀 타시는 게 좋고 딸기 오래 하셨던 분들이 실수 많이 해요.
뭐 A통, B통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타가지고 이렇게 다 엉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액 탈 때는 A통, B통 따로따로 탄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거 먼저 타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에 한꺼번에 때려놓고 이렇게 막 교반기 돌리지 마시고 하나씩 녹여서 넣으시는 게 좋고 A통에 철 들어가잖아요. A통. 우리 육묘할 때 A통에 철 들어가는데 철 쓰실 때 특히 위에 까맣게 막 원래는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루철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엽이라고 이렇게 가루철 잘 안 파는데 지난번에 나무농협 갔더니 가루철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갖다 놨냐 그랬더니 찾는 농가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루철 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잘 안 녹아요. 가루철이.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막 저어도 잘 안 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루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잘 녹이기도 힘들기도 하고 흡수력도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햇빛을 보면 빨갛게 돼 산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딸기가 못 먹는 철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를 햇빛이 안 들어가게 잘 막아놓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육묘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 많은데 그냥 액상철을 쓰시는 게 좋아요. 타기도 편하고 대신에 가루철보다는 철 함량으로 봐서는 2배 정도 타야 되는데 2배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한 30% 정도, 30%에서 50% 정도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가루철하고 액상철하고 가격 차이도 이제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은 5kg 기준으로 가루철 12월 말에 보니까 가루철이 한 5만 원대 후반, 그다음에 액상철도 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한 5천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이렇게 안 나니까 타기도 편하고 흡수력 좋은 액상철 쓰시는 게 좋습니다. B통도 마찬가지로 굳이 따로따로만 타시면 돼요. 근데 밀양요소는 굳이 이거 따로따로 탈 필요 없어요. 뭐 200g, 뭐 300g, 뭐 5g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꺼번에 통에 넣고 따뜻한 물 포트에 끓여가 넣어가지고 녹이시면 잘 녹거든요. 밀양요소는 그렇게 타시는 게 좋고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 특히 토양에다 육묘하시는 분들 하우스에다 하는데 특히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양제 많이 관주 처리하시는데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 특히 보면은 잎이 끝이 타거나해서 이제 칼슘 결핍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붕소 결핍이라고 가끔 진단해가지고 붕소를 별도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 관주 처리하는 약제, 농약 영양제들 보면은 라벨 보시면은 붕소 100% 다 있습니다. 모든 영양제 다 붕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소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토양에서 차근 육묘 하시는 분들은 절대 별도로 붕소 주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수경 재배 육묘할 때 스프로곤하고 코사이드 많이 쓸 거예요. 아무리 시드름병 때문에 많이 쓰고 특히 스프로곤 같은 경우에는 흰가루병도 잘 됐고 탄저병도 잘 됐고 시드름병 예방도 하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데 스프로곤 같은 경우에 연묘살포는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관주 처리를 많이 해요. 스프로곤 같은 경우에는. 관주를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2번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철결핍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주하는 건 한 번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또 시드름병이 나와서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포기 관주 주세요. 시드름병 있는데 뽑아내고 그 주변에다 이렇게 흠뻑 부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코사이드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퍼런 거 아시잖아요. 시드름병 잡는다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이드는 특히 점적으로는 못 주잖아요. 점적으로 주면은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루관주를 이제 위주로 하시는데 요것도 한 번만 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포기관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철결핍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육묘할 때 코사이드 많이 쓰시거든요. 네, 절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철결핍 같은 경우는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육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철결핍은 보면은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물 많이 줬을 때도 많이 나오고요. 요거 포르곤이나 코사이드 많이 줬을 때 많이 나오고요. 철결핍은 이렇게 원인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게 좀 많아요. 육묘하시다 보면은 잎 노래지는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양액 잘못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A통 다 타고 받고 B통 타고 이런 식으로. 초보분들은 절대 안 그러세요. 초보분들은 하나하나 다 잘 타는데 이렇게 막 선수분들이 잘 그래요.